한편 그렇게 아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내는 하루를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하루를 마칠 정도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도 참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없었고요. 그거는 며칠 전까지 자기 뱃속에서 같이 자고 먹고 또한 또 움직이는 걸 다 느끼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아기가 없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힘들지만은 우리 있고 다시 또 추후를 또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내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눈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고요. 저희 아내는 그 슬픔의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저한테.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우리 아기 저 어린 게 저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따라가가지고 우리 애기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딸 애들이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잘 키우길 바란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못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세상을 떠난 아기는 아기고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더 중요하니까 애들을 보면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저희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애를 따라가겠다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퍼서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화장실에 안 나오나. 그리고 이제 저희 장모님도 계시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좀 이상했나 봐요. 막 화장실에 두드리니까 별 인기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간신히 화장실에 넣었더니 우리 아내가 정말 진짜 저 믿기지도 않을 정도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내가 거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 그 위쪽에 그 봉에다가 이게 줄 매달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좀 생을 마감할 듯한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갖고 막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때 조금만 늦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막 그랬더니 막 자기 놔두라고 자기는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제 좀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좀 몇 번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막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막 영상도 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좀 생을 마감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기에 대한 그리움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루는 우리 좀 바다로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랬더니 또 어떻게 흔쾌히 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바닷가를 거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사실 바닷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모래사변에 앉아가지고 그냥 먼 바다만 이렇게 넋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앉아서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있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있는데 제가 또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내는 계속 그렇게 이제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자기가 도저히 잠을 못 자니까 막 어디 마트에서 막 굉장히 독한 뭐 위스키 이런 거 사와요. 사와가지고 뭐 그거를 거의 뭐 한 병을 막 그냥 얼음에 해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마시고 그냥 취해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자면은 꿈에서 너무 우리 애가 생각나고 지금 상황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괴로웠고요. 아내도 그 술 없이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많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냥 놔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기 잃은 엄마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 물론 이제 저는 남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아내한테 막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막 하루하루 이상하게 변해가고 그러니까 집안 꼴도 말도 아니고 아이들도 막 동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이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하루하루 혼란스럽고 아 이게 지옥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또 버티지 않을 수도 없고 제가 쓰러지고 제가 또 약해지면은 우리 집은 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저는 조금 감정을 숨기면서 밖에 나가서는 좀 울더라도 집에서는 제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사실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물론 다 회복은 다 100%는 아니죠. 하루하루 이제 핸드폰에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오늘 며칠 되었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설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떠오르고 이제 나오니까 아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기가 지금 컸으면 언제만 몇 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아니 몇 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옆에 아기가 없으니까 또 이제 그 아기를 막 찾아서 이제 다른 아기라도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이제 가까운 무슨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 자기 이제 우즈벡 그 어떤 여성분이 아기를 낳긴 낳는데 남편이 이제 도망간 거예요. 남편이 불법 체류자라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고 그 아내분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포기하겠다 그랬나 봐요.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뜨니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 어느 병원에 이제 어떤 친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저희 아내한테 그 소식이 이제 어떻게 해서 왔어요. 그 아내가 그거를 이제 그 아기라도 진짜 자기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포기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데리고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어떤 엄마가 자기를 아기를 포기하겠어요. 그 포기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학병원에 아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 3주 이상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그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몇 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퇴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그냥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우리 아내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그 아기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막 나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제가 이제 사정을 그 앞뒤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이제 조금 망설여지더라고.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솔직히 그 아이가 이제 저희 부모를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입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엄마가 와서 우리 애다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게 또 복잡한 또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제 내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포기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2주 후에 사실은 저희 그 처남댁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사실은 처남댁이 아기를 안 낳으려 그랬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애 키우기 힘드니까 안 하려고 이제 그 임신 이제 중재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아내가 아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낳으라 그래서 난 거거든요. 이제 2주 후에 낳았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딱한 처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제 애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처남댁한테. 우리 처남하고 처남댁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처남댁이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주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됐어요. 얘기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더니 우리 아내가 당장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아이를 데려오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기 이제 친척이나 뭐 이제 형제 혈육 시간에 아기를 하더라도 그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오는 게 하루 이틀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있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젖먹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처남댁도 이제 처음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바로 저희 아내한테 줬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어느 정도 자기가 키워놓은 상태에서 아기를 넘겨주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사실 우리 와이프가 너무 불쌍하니까 처남댁도 이제 자기 아기를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주겠다고 한 거지만은 자기가 키우다 보면 그 모성애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가족이지만은 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내는 옆에 뭐라도 하나 자기 옆에 이게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막 보이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거기에 막 휘둘리다 보니까 저도 막 지쳐가요. 또 아내 또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는 또 설득도 안 되고 막 아내는 또 울부짖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제가 또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막 정신이 막 제가 쓰러질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실은 보냈거든요. 제일 힘든 건 아내였지만은 또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또 제가 또 앞뒤에 상황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아내가 제일 힘들었고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